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릴까 합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검찰이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증거가 될 만한 이 압수물을 지금 수거하는 중이고 이게 언제쯤 끝날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취재 기자를 통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몇 가지 하나 짚어볼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 일단 현직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의미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안 그래도 이 여당 쪽에서 아니면은 또 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과도한 수사다, 정치 검찰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만약에 여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의미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비난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 압수수색을 했을 때 의미 있는 증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요. 네. 어제자 이 어제자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네. 이 조국 장관의 자택에 있었던 PC에서 이 조국 장관의 딸의 그 논문의 지도교수였던 그 네. 지도교수의 아들의 표창장이 나왔다라고 네. 하는 것을 보면 그 P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PC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해당 이 자택에서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이 위조뿐만이 아니라 네. 이 PB가 관련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보고서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을 봤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을 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물들을 압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오늘 주간에 여러 가지 관련 기사가 났습니다만 이 조국 장관의 딸에게 단국대 이 의학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시켜줬던 그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서울대 이 법학인권센터인가요? 거기서 인턴을 했다는 그 증명서가 허위라고 그 교수의 아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 조국 장관의 집에 있던 PC 하드디스크에서도 인턴십, 조국 장관의 딸과 같은 인턴십 했다는 게 그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최단비 변호사 말씀처럼 뭔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현직 장관에서, 그것도 법무장관입니다.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상당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걸 뒤집어 보면 뭔가 구체적인 정황,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고 혹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저희 형사소송법 215조를 보게 되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발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초기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당시에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압수수색된 대상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여러 코이카라든가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의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됐는데 봉사활동을 심지어는 확인하기 위해서도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여러 혐의만 가지고서라도 네. 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했지만 당시 검찰로서는 아직 수사 초기였기 때문에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리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수사의 어떤 중반을 지나서 종국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진술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다른 증거에 의해서 혐의점을 상당 부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증명하고 증빙하기 위한 그런 압수수색 절차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 과정에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도 살고 있는 그러네요. 공간이기 네. 때문에 이것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점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왔을 뿐이고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연루되었다거나 네. 아니면 알았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진술이 흘러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제 최단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단국대학교 또 의대 교수의 아들의 인턴십 증명서가 네. 자택 PC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인데 네. 그런데 이게 또 저희가 좀 시기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익인턴법 센터에 센터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센터장을 했던 그 시기에 단국대학교 교수의 아들이 인턴십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인턴십 증명서가 그 PC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시기도 저희가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전국 20곳에서 많게는 30곳을 동시다발로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이 당시에 조국 장관 집은 빠졌어요. 그때 언론에 뭐라고 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장관의 자택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뺐다고 당시에는 알려졌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 9시쯤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건 그동안 검찰 기류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취재 기자 전화 연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